제레미 리프킨이 쓴 표현 중에 좌초자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지구 기후 문제. 그래서 네. 이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생님이 테슬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도 제가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친환경으로 써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 더 생겨나야 될 것이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제레미 리프킨은 좌초자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엔진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나 엔진을 만드는 공장 이런 게 만약 기존에 있는 그 내연기관 차들이 정말로 완전 전기차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장들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죄송하지만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필요 없어질지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제 전쟁이 끝나냐, 어떻게 될지 예상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좌초자산 없어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맞는데 인력은 잘 모르겠어요. 인력은 재분배가 되든지 새로운 직업 자산이 일어나서 옛날에 마부들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마부들이 사람이 일은 옮겨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옮겨갈까에 대한 잡 얼로케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제 거기 남아있는 어떤 자산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감가상각이 끝났으면 상관없지만 감가상각을 안 했다면 뭐 상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좌초자산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전쟁이 어디로 끝날까라는 지금 1부에서 2부로 넘어오면서의 주제.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로 튈지를 진짜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좌초자산은 이 전쟁 중에 한 국면이라고 보고요. 네. 이 지금 전동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엔진이 모터로 바뀌는 이거는 이 큰 그림에서 너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자율주행이 정말로 일어난다. 그것도 테슬라에 의해서 아니면 웨이모나 크루즈에 의해서 4단계, 5단계가 생기든지 아니면 테슬라 방식으로 되든지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네. 그죠? 왜냐면 자동차 안에서 뭐 디즈니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업계가 자동차 업계에서만 재편되는 게 아니라 IT 업계가 섞이면서 너무 복잡하게 돌아갈 거라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하나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공유경제라고 얘기하는 지금 뭐 그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 그 시장이 과연 될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되기는 될 수 있는데 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다가 넣었는데요. 에어비앤비를 하니까 이게 주인이 없는 집에 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동차에 타듯이 아니 별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이야기로 하나 해드리면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해 도대체? 그 집에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되게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탄 승객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거기에 운전자는 없어요. 거기에 뭐 토를 하든지, 그러니까 오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살인 사건이 났건 폭행 사건이 났건,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경찰서로 가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갈 거예요. 되게 공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전지행의 양상이 생기고 죽을지. 네. 지금은 공유 그 우버나 리프트 뭐 이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모두 다 자율주행이 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부터 벌어진다면 어떤 컨시퀀스가 있을 것인가 그 잘 모르겠는 시장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동화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를 하겠다고 뭐 루시드 같은 경우 뭐 극강의 마일리지를 뽑아내고 뭐 럭셔리하게 가겠다라는 것부터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을 만들고 뭐 테슬라 뭐죠 BMW가 뭐 EQS를 만들고 하는 그 라인에서의 싸움은 과연 그 또 다른 또 결과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충분히 있을 것인가. 배터리 공장이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말하는 자동차 판매량, 예상 판매량 대비 지금 뭐 SK나 LG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배터리 공장의 캐파가 숫자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플러스 광물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광물도 안 돼.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끝이 날까?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예측한 이 뭐 도요타라는 회사가 생겼다가 아니면 현대라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가든지 이렇게 뭐 아니면 흡수합병이 되든지 해서 끝나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 뻗어나가야 되는 그 가지가 자율주행, 전기차, 공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그 OTA 시장 있잖아요. 아까 OTA라고 사실 얘기했지만 OTA는 이거를 OTA로 쏴주는 방식에서 끝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야기된 소프트웨어 드리븐 카. 그러니까 안에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만드는 자동차로 변신하면 각 자동차마다 독특한 자동차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어렸을 때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48가지 벨소리, 뭐 화음, 뭐 16화음, 뭐 뚜껑이 위로 열리네, 아래로 열리네. 아, 맞아. 근데 지금이요,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사각형 멋이 없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뭐 접히는 거 나오겠지만, 근데 비슷하게 전기차 소프트웨어 드리븐 카로 가가지고 자동차의 껍데기가 아닌 여태까지 자동차는 어떻게 팔았습니까? 2년 팔면 디자인 식상해서 페이스리프트하고 모델 체인지하고 페이스리프트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팔리고 약간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야 반짝 조회수 나오는 것처럼. 네네. 네? 똑같잖아요. 맞아요. 잠깐 모델 바꿔야 잠깐 나오고. 근데 테슬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10년 동안 팔아먹고 있어요. 테슬라 똑같은 모양으로 차 안 바꾸고 한단 말이에요. 친환경적인 것도 되게 큰 거죠. 친환경적인 것도 되게 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질리질 않는 거예요. 밖에는 물론 질릴 수 있죠. 그러나 안에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건 테슬라 방식이죠. 그치. 예를 들어서 결국은 다른 회사들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따라가서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재편될까요? 진짜 생각하기가 어렵구나. 이게 지금 뻗어나가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끝날까, 뭐 핵을 쓸까, 뭐 다양한 게 있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다단한, 아니 전동화만 가지고선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이거 다 누가 들고 온 거냐면 테슬라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피가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미치겠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전쟁의 시작은 다시 돌아와 보면 테슬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봤던 혹은 무시하고 싶었던 애들이 이거 봐라 하다 보니까 오 이런 분위기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슬슬 테슬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채널에서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나왔던 텍사스 공장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거를 심장을 찔렀다. 근데 그 미생님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문학적이더라고요, 굉장히. 문화를 만든 테슬라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부에서 텍사스 테슬라 공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